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거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884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0만원입니다. 오늘 손실이 조금 컸죠. 별로 되게 가슴 아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벌초하러 갔다 오느라고요. 시장을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2시 한 20분쯤 돌아와가지고 2시 조금 넘어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켜가지고 봤는데 손실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리 대책은 없었고요. 원래는 내일 벌초하러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일기예보에 내일부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내일 화요일 수요일 비 오면 목요일 날 또 땅이 지려가지고 산에 못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야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갔다 왔습니다. 형님하고 누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참여하지는 못했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컴퓨터 켜가지고 부랴부랴 봤는데요. 시장이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손 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시장에 대한 것도 보지를 못했고 2시 넘어서 들어와서 그때부터 봤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장에 특별한 내용들 있었으면 댓글에 좀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제가 금요일날 방송할 때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요일날 한 11시쯤에 뭔가 한마디 할 것 같은 날이었는데 크게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제 예상과 완전히 반대로 엄청난 충격을 줘버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아예 작정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물가에 대해서 물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 말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시장이 연준에서 금리를 못 잡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실망감으로 쭉 빠져버려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대충 이런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모함을 버리고 분명한 매파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확실하게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확실하게 올리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고통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더라도 금리는 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죠. 그 정도로 무조건 물가를 잡겠다.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를 막조 올려가지고 누가 죽나 보자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또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이렇게 이제 걱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4% 정도 빠진 거는 금리 때문에 나스닥 많이 빠졌다 이건 될 수 있는데 다우지수까지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둘 다 3%대 빠진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주로 보면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다우는 좀 적게 빠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다우지수까지 한 3% 정도 빠지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줬고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미국 선물지수가 또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빠지고 1.1% 빠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국내 증시가 방어가 되는데 선물지수조차 마이너스 1.2 정도 빠져버리니까 오늘 저녁에 또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들어올리지는 못하고 시장이 불안감이 그대로 매도세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350원까지 가버렸어요. 최근에 받는 것 중에 가장 원화 약세가 되죠. 달러 강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1500원까지인가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문가 중에.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0.75포인트를 올려버리게 되면 우리는 0.5포인트, 0.25포인트인가 0.5포인트인가 올렸죠. 하늘에서 이번에 얼마 올렸죠? 0.25인가? 0.5포인트인가 올렸지 싶은데 저쪽이 자꾸 우리 하늘이 0.25포인트 우리는 이제
그 0.25포인트라도 3개월 연속 올렸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많이 올린 겁니다. 우리대로는 많이 올렸는데 미국이 지금 그 나름대로 뭐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지표가 좋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0.75포인트로 막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쫙쫙 땡겨 올리죠, 금리를. 그럼 이렇게 땡겨 올리면 달러 강세가 되어버리니까 원화 역시가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그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작동이 돼가지고 환율까지 걱정되게 되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체별 매매를 봤는데 역시나 기관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환율 1350원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뜨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갖고 이제 미리 그 선반영을 해갖고 기관이 거래수를 5,500억 팔아버렸고요. 코스닥을 1,600억 정도 막 던져버렸습니다. 그 대한민국 기관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한국 증시에 대한 뭐 애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두드려 펼 수 있을 때는 뭐 막 던져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한국 증시가 폭락하더라도 자기들은 손해 안 보죠. 막 던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도 이익 볼 수 있는 그런 그 뭐 옵션하고 선물 옵션 연계해갖고도 그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고 공매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도 우리는 걱정 없다는 식으로 막 패대기를 치죠. 그럼 이제 주식 들고 있는 개인들만 축제하고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여기서 증시가 그 안정을 찾아서 급반등해버리면 이제 그 기관이 좀 뻘쭘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기관이 던져갖고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뭐 거기 동조해갖고 팔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그렇게 안 답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은데 그 좀 속상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걸 그 이렇게 작정하고 시장을 뭉개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좀 적당히 하지. 그 금리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강력하게 보여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거의 뭐 패닉성으로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 나스닥 지수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꼬리도 안 달리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선물 지수가 한 1%, 지금 조금 낙폭을 줄이고 있네요.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악재가 그 물가가 뭐 계속 폭등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가는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고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0.75포인트로 막 땡겨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를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 표명 이런 정도로 하기 위해서 강력한 표현을 한 건데 이걸 해석하는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다 던지고 그냥 그 현금화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시장이 일단 지금 확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 비중을 어저께 좀 줄여놨기 때문에요. 오늘은 조금 더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거꾸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어떤 구체적인 경제 지표상으로 악재가 아니고 연준 의장의 그 강력한 물가를 잡겠다는 긴축의 확고한 어떤 의지를 보여준 그것 때문에 불안감으로 이제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 그렇게 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냥 시장 완전히 죽어가지고 폭락해가지고 증시가 패닉 올 정도로 그렇게 막 뭉개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은 없네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시장으로 못 봐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코스닥이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러니까 갭으로 떨어지면 들어올려야 되는데 나스닥 선물이 한 1% 정도 빠져버리니까 못 들어올린 겁니다. 이거. 외국인이 또 거의 한 670억 정도 코스닥을 매수했는데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는데도 못 들어올렸어요. 기간이 워낙 많이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요 정도 선이면 뭐 그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게 뭐 진짜 악재라 가지고 1차
투명식으로 빠졌다면 추가로 2차, 3차 뭐 이렇게 빠지니까 오늘 비중을 줄여놓고 내일 갭으로 떨어지면 매수 뭐 이렇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선이면은 안 지키겠느냐 이렇게 봐서 추가로 조금 더 잡았습니다. 이쪽이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내일 반등 이런 관점으로 오늘 조금 더 매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가진 종목만 설명드릴게요. 다른 거는 뭐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제 가지고 있었던 게 티플렉스, HFR, 휴스틸, 한국정학기술, KGETS 이거 한 종목 더 편입했다 했는데 일단 그 KGETS부터 할게요. 오늘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KGETS 이 종목 금요일날 설명드릴 때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밀어버리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힘든 것 같아요. 실적이 계속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9개월 정도 계속 하락할 정도로 누를 때는 작정하고 누르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방향 돌릴 때는 그 금요일날 제가 잡을 때 뭔가 좀 의미있게 돌리는 것 같았어요. 실적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돌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 끝나고 뉴스 뭐가 나왔냐면 상용차 인수를 KG그룹에서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상승했어요. 이게 그 상용차 인수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막 올라가고 할 때 이때 상용차 인수 기대감으로 올라갔었거든요. KG 스틸이 아마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KG 스틸이 움직이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KG 그룹의 뭐 KG 케미칼이라든가 그 다음 KG ETS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KG ETS는 상용차 인수 관련한 뉴스 나왔을 때는 그렇게 대장격으로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KG 스틸이 오히려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갭으로 뜨고 나서 눌렀습니다. 왜냐면 금요일날 시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KG 스틸이 상한가 들어갔다가 약간 풀려갖고 한 6%, 5, 6%대 상승했지 싶은데 그 시간에 거래에서 강했기 때문에 갭으로 뜨면 누른다 해갖고 오늘 또 그냥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그 상용차 인수 기대감으로 쫙 당겨 올리다가 밀어버리죠 뒤로. 그래서 딱 이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시간에서 잘 가는 종목은 대체로 밀린다 이렇게 보면 무난할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밀어버렸고 KGETS는 원래 그 누르는데 좀 일각이 있는 뭐 좀 올라갔다 싶으면 그냥 눌러버리는 갭으로 뜨면 무조건 눌러버립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약간 뜨니까 그냥 쭉 빼가지고 한 7% 정도 손절시키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얘를 지금 50만원치 잡았기 때문에요. KGETS 와 이거 한 8% 타니까 이것도 마이너스로 한 4만원 정도 손실이 나버리네요. 50만원치 밖에 안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종목은 여기서 팔고 싶진 않아 가지고 그냥 보유 중입니다. 저는 일단 실적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용차 인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뜬금없이 뉴스 나와가지고 그 바람에 얻어맞아 버렸습니다. 차라리 그게 없었더라면 그냥 이렇게 무참하게 막 떨어지. 왜냐하면 이게 시간에 그래서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매수가 확 돌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안 좋은 데다가 떠서 눌러버리니까 여기서 시간에 걸려서 위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쭉 밀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려갖고 정리 못한 사람들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고요. 어쨌거나 이 물량 다 소화되고 나면 뭐 실적 좋은 종목이니까 언젠간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조금 더 걸리는 거는 상용차 인수가 과연 호재가 맞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차가 워낙 그 부채도 많고 과연 자동차로서 그 생존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인수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은 그 비중이 작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두서없이 한다 그죠 오늘은 시장을 못 봐가지고 일단 뭐 그 많이 밀렸습니다. 잡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시간의 거리까지 좋았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있네요. 이 분봉으로 계속 눌렀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 빠지고 나면 나중에 또 올라가겠죠. 뭐 대충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티플렉스는 뭐 딱 오늘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빠지는 거 요것도 이것도 이제 2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금요일 날 비중을 100만 원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비중 줄였을 때 이제 빠지면 안 팔겠다고 생각하고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뭐 요 정도 빠지는 거 가지고 정리할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그냥 마찬가지로 그 티플렉스도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이건 뭐 여기서 손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 그 되게 안 좋았던 게 그 HFR입니다. HFR이 많이 빠졌어요. 얘가 실적도 상당히 좋고 해갖고 이렇게 빠지진 않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밀어버렸습니다. 그냥 9%대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보통 이 종목은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장중에 계속 눌렀다가 장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습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5%대까지 쫙 당겨 올렸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당겨 올리는 힘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툭 떨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비중이 좀 150만 원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거 100만 원으로 줄였어야 되는데 근데 뭐 이미 그 이렇게 돼버렸으니까요.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이것도 시장이 좋아지면은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 여기서 손실이 좀 났네요. 많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HFR 그대로 가지고 있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정 이건 좀 더 하고 휴스틸은 그 오늘이 아마 그걸 겁니다. 단일가 거래 3일차거든요. 근데 시장만 좋았다면 오늘 상승 끝났을 건데 그나마 뭐 그 하락폭을 거의 다 줄이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횡보했고 두 번째 날 약간 들어올렸고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하락해서 출발했다가 들어올려서 대충 약간 하락하는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일 동안 단일가 거래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좋아진다면 개인적으로 위쪽으로 한번 쏠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 뭐 이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가 이걸 해보려고 그 막 열심히 열심히 그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스틸은 오늘 그 제가 아까 2시 넘어서 들어와 가지고 원래 75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추가로 매수를 더 했습니다. 휴스틸을 7,760원에 7,760원이니까 아까 여기서 잡았네요. 여기서 아닌데 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이건 1시 반이고 7,700 잠깐만요. 이건 이상하다. 휴스틸 그렇죠. 체결이 7,73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730원이니까 여기네요. 여기서 매수가 됐고 약간 더 매수했을 때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휴스틸은 단일가 그 매매가 끝났으니까 내일 그 위쪽으로 가기를 기대하면서 시장만 좋아진다면 위쪽으로 가기를 기대하면서 100만원치 비중을 약간 늘렸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그 제가 새로 편입한 종목이 일단 이지바이오 편입했고요. 요건 왜 했냐면 곡물 관련주 중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이거 시장이 안 좋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요. 손실 볼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제 이야기를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 매매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대로 하셔야 됩니다. 곡물 관련주들이 한 번쯤 시세를 더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보시면 그 미래생명자원이 거의 대장인데요. 아침에 강하게 떴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뒤로 밀리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생명자원은 여기서 한번 땡겨 올렸고 이지바이오는 이때 땡겨 올리려다가 못 땡겨고 밀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리는 이 모습이 오히려 얘가 괜찮지 않을까. 이 두 종목을 좋게 봤습니다. 저는 미래생명자원하고 얘가 대장으로 움직였었고요. 지난번 곡물 관련한 그 종목 움직일 때 그 다음 이지바이오가 한 3등주 정도 되고 한일사료가 2등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또 강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지바이오가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미래생명자원하고 이지바이오 요렇게가 대장격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요거 아까 얼마치 잡았냐면
50만원치 매수했습니다. 오늘 방향 돌리는 요 모습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 상당히 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곡물 사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 관련주는 한 번쯤 이제 오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동안 조정을 받아갖고 오랜 기간 횡보했기 때문에 만약 더 올린다면 또 위로 강하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을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요 종목 50만원치 잡았고요. 그 다음 오늘 잡은 게 이제 유신하고 도화 엔지니어링 두 종목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 유신이 오늘 보시면 5분봉입니다. 쭉 빠지고 있었는데 후반에 좀 들어올렸어요. 근데 이게 왜 들어올렸냐면 도화 엔지니어링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쫙 올라갔죠 위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게 이제 뭐 건설 쪽에 설계라든가 뭐 종합 건설이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제가 금요일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한미글로벌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 유신이 그 다음 2등격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올라간 힘을 봤을 때 그 다음 이제 한국종합기술 뭐 요런 종목 정도로 얘가 조금 덜 올라갔죠. 요런 식으로 봤는데 오늘은 또 뜬금없이 이제 그동안 안 움직였던 또 엔지니어링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뉴스 뭐가 나왔냐면 이건 제가 들어오고 나서 2시 40분쯤 나왔네요 뉴스가. 뉴스 보시면 네옴시티 관련한 뉴스가 나왔어요. 도화 엔지니어링이 670조 네옴시티 수주전에 참여할 전망, 참여한다가 아니고 참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공사 규모가 67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공사죠. 670조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내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갖고 이제 들어가는데 도화 엔지니어링도 거기에 뭔가 이렇게 한가닥 하려고 설명 읽어보면 뭐 딱 뭐 수주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또 엔지니어링이 막 움직이니까 원래 대장은 이제 한미글로벌하고 이거 한미글로벌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돼 버렸네요. 그러면 얘가 시간에 걸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좀 대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죠. 유신이 3.5%는 올라가고 있죠. 한국종합기술은 여전히 약한 것 같고 도화 엔지니어링도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밀어버렸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못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신이 대장이 돼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한 뉴스로 인해 가지고 종합 건설 회사 이렇게 설명하면 될라나요? 이름 붙이기 참 그런데 설계도 하고 뭐 시공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쪽의 회사들 이게 지금 보니까 한미글로벌, 유신, 한국종합기술, 도화 엔지니어링 요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지금 유신하고 한미글로벌이 금요일날 한미글로벌이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갔었고 그 다음 유신이 거의 한 20%대 정도로 2등으로 따라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한미글로벌이 그게 걸렸습니다. 단일가 지정 예고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급등하면 단일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타를 할 수가 없죠. 3일가 단일가 돼버리면 그럼 끌어올리기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시장에 호재성이고 급등할 것 같으면 지정 예고 걸려도 떠버립니다 위로. 그럼 단일가 지정돼 가지고도 막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될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얘가 주춤하고 있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유신이라는 종목이 시간에서 지금 한 3.5%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유신을 오늘 매매했는 게 딱 그겁니다. 이지바이오 5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도 약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 그냥 거리량 별로 없네요. 유신하고 도화 엔지니어링 잡았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종가에 잡았고요. 종가에 27만원 잡혔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한국종합기술을 5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네옴시티에서. 그래서 이게 진짜 어느 게 네옴시티 쪽으로 움직일지 유신은 거의 뭐 대장격이니까 올라간다고 치고 이제
한국종합기술하고 도화엔지니어링까지 다 껴들어버리면 어느 게 이제 강하게 올라갈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하니까 한국종합기술을 가지고 있던 50만 중에 반을 정리하고 절반 손절하고 그 다음 그 절반을 도화엔지니어링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반 이쪽 반. 얘 27만원, 얘 23만원 이렇게 지금 갈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정화기술 비중 줄여서 도화엔지니어링을 매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신은 100만원치를 매수했는데요. 이건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신 여기서 손절했다가 떠버려가지고 완전히 꽝 돼버렸죠. 상당히 배 아픈 종목이 됐었는데 요번에 좀 내려오길래 이건 원래부터 사고 싶었던 종목이니까요. 오늘 딱 보니까 내려와 있길래 이건 뭐 요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잡아가지고 일부 이익 실현하고 지금 남겨놓은 게 다 가지고 있을 걸 그죠. 개진 비중을 줄였다. 시장이 안 좋았어. 요거 유신을 33,300원에 50만원 잡고 33,550원에 또 50만원치 잡고 그 다음에 한 30만원 정도를 이익 실현했습니다. 34,450원쯤 되겠네요. 33,300원 여기서 잡고 그 다음 33,500원이니까 여기서 잡고 그 다음 34,350원이니까요. 요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때 일부 이익 실현 했습니다. 하고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한 68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두섭시 돼가지고 대충 뭐 정리하면 기존 가지고 있던 거는 그대로 대충 홀딩 그 다음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번에 놓쳐버렸던 유신 이거 많이 올라왔지만 되게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특징이 이것도 떴네요.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기대감 나왔고요. 유신 얘는 무슨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해서 나오네요. 유신이 얘도 맥 네옴시티 쪽 아니었나요? 일단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비록 놓쳐버렸지만 조정 받았으니까 이거 다시 잡아가지고 많이 올라왔지만 이 강한 종목이 강하다 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건 뭐 아직까지 뭐 최고점 돌파 안 했으니까요. 약간 조정 받을 수 있겠지만 되게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옴시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네옴시티 뉴스 나오면 얘가 자꾸 움직이니까요. 오늘 조금 잡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네옴시티 관련한 건설, 설계 이런 쪽 회사 지금 세 종목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지바이오는 곡물 관련주가 한 번쯤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미래생명자원이 역시 대장으로 갈지 아니면 단일가를 한번 볼까요? 아니면 이지바이오가 새로운 대장격으로 밀어 올릴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괜찮아 보였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아져서 내려왔지만 추가로 조금 더 종목을 편입해 가지고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근데 내일 좀 또 시장이 또 빠지면 여기서 더 빠지면 또 추가로 조금 더 잡으면 되겠죠. 아직까지 현금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좀 빠져도 손실 좀 생겨도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아직 현금 330만원 남았으니까요. 내일 빠지면 내일 또 추가 매수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렇게 여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솔직히 제가 벌초 갔다 오느라고 시장을 전혀 못 봤습니다. 다른 건 전혀 모르겠고 대충 후반부만 봐가지고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시장에 일어난 일 중에 제가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 알려주실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서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